자, 2014년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고은주 리포터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 그리고 아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 서민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의료 정책부터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빨간 날까지 알짜 정보들 대방출하겠습니다. 네.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부터 의료, 부동산 정책까지 놓쳐선 안 될 알짜 정보들을 공개합니다. 여자들이 사랑하는 청담동 며느리로 신당동 떡볶이가 사라진다. 1910년대 만들어졌던 기존의 집원 주소가 100년 만에 도로명 주소제로 개편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길 가다 보면 이런 도로명 표지판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쓰는 게 되게 길었는데 짧게 바뀌니까 어르신들도 보기 편하실 것 같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택배 아저씨들이나 그런 분들이 길 찾기 더 쉽잖아요. 좀 찾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 그래서 준비한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바로 길 찾기? 그렇습니다. 기존의 집원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주어졌는데요. 그래! 결심했어! 솔직히 어떤 조금 주소로 어려워요. 길 찾기를 할 것인가 예.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100년을 이어온 역사 전통이 있지. 그렇지. 나는 옛날 주소를 고수하겠어. 먼저 기존의 집원 주소로 길 찾기에 나서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왔었는데? 한참을 주소를 찾아 헤맨 끝에 결국 여긴 어디? 집원 주소로 길 찾기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로 길 찾기는 상황이 어떨까요? 아직은 어렵지만 나는 새 도로명 주소로 가겠어. 방법이 있어요. 예. 자, 곧바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당 대로 저쪽에도 있어요. 열가루로 로 이름이 예, 뭔가 있네요.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는 의사 대로. 요거 혹시 구분 아세요? 글쎄요. 그래, 뭐 차이가 있을 것 큰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거는 대로, 로, 길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그 대로로 길은 그 도로의 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폭에 따라. 그래서 8차로 이상은 대로, 그래서 2에서 7차로는 로, 그리고 그보다 작은 길은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자, 도로명은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나뉘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건물마다 붙어있는 이 번호들의 정체는 뭘까요? 도로의 시작점과 그 종점이 있는데요. 도로의 시작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골목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가, 오른쪽 건물은 짝수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건물 번호까지 확인하며 찾다 보니 주소지의 목적지는요. 여의나루로 96일 MBC입니다. MBC. 자, 집원 주소와 달리 빠르게 찾을 수 도로명 주소 있었습니다. 찾기 참 쉽죠? 자, 주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집배원인데요. 집배원님, 도로명 주소로 길 찾기 어떠세요? 확실히 지분보다 낫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매개졌나만 잘 아시면은 어떤 집이든 찾아갈 수 있는. 자, 도로명 주소는 오늘부터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 시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원 주소도 사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자, 도로명 주소는 도로 폭에 따라 도로명이 정해지고 건물 번호 왼쪽은 홀수, 오른쪽이 짝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바로 의료비겠죠. 그렇죠. 허리가 휘는 의료비에 시달리는 중증 질환자는 작년 한 해만 해도 159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2014년에는 이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의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2014년 새해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하죠.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만취성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상입니다. 만약 뇌혈관 질환자가 총 800만 원의 총 진료비가 든다면 23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총 1,040만 원의 진료비가 나온 심장 질환자는 MRI 보험 확대로 본인 부담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의료 쪽에 부담이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못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런 걸 지원을 받으면 엄청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신다면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보험료가 오르겠죠? 네. 제도 변화에 긍정적인 의견만큼이나 보험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혜택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재정적인 부담감은 고스란히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에 한해서 12종의 국가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날로 치솟는 전셋값에 깡통 전세 문제까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자, 이럴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액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의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과 상가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이 올라가면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조금 더 향상된 건데요. 자, 부동산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면제됐던 혜택은 올해부터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를 한시 감면받으시려면요. 지자체의 확인 날인을 3월 31일까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년이 되면서 그게 6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주택 규모 같은 경우도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됐었는데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가 지역별로 다르게 확대될 예정이고요. 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해 지자체의 확인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자, 추석이 있는 9월은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황금 연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4년 바뀌는 제도들 꼭 기억하시고 다양한 혜택 잊지 말고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4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보험 정책들의 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점들 오늘 아침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이 택시 할증 시간이요. 새벽 0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이제 밤 11시부터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새벽 1시부터는 할증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정보들이 있죠? 예, 일단은 이 최저임금이요. 현행은 시간당 4,860원에서 새해가 되면은 5,210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또 성폭력 피해 진술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술 조력인 제도 같은 반가운 소식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들이 시행 일자들이 다 다르니까 꼼꼼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용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정책들이 많네요.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 바뀐 도로명 주소가 헷갈린다, 외워지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핸드폰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도로명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 정책 개선이나 수립 시에 국민의 사소한 어려움이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